제가 오늘부터 해서 2번이나 3번 정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럴듯한 이름을 달았어요. 뭐냐면 장기 여행.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아주 장기간 멀리 가는 여행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다. 그런. 장기 성공과 단기 성공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신 것 같으세요. 네. 자, 어떤 것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뭐 우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미 있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단기 투자의 성공도 중요하고 장기 투자의 성공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기라서 투자가 아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직 시작해서 얼마 안 됐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 투자라는 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결국 조금 경험을 하시다 보면 투기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윤리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성과를 봤을 때 투기로 접근했을 때 내가 공들인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고 혹은 굉장히 그 위협적인 환경이 올 수도 있구나. 그걸 리스크라고 저희는 말하죠. 예기치 않은 환경.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이런 걸 느끼면서 투기가 아니라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단기가 아니라 장기에 해야만 하겠구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주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제일 적합한 투자가 있고 단기라는 게 의미에 따라 다른데,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를 단기라고 말을 안 하는 거,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저는 단기 그러면 주로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런 정도, 비교적 저는 제 주기로 봐서는 1년 정도 뭐 이런 정도를 장기 아니게 보는 것 같아요. 한 3년이면 장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연금처럼 10년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적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짧게 투자를 해도 되는 게 있고 길게 투자를 해야 될 게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장기 투자, 단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비교적 저희가 장기 투자를 꼭 해야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장기 투자를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런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장기가 더 쉽다 뭐 이런 거를 말하기 전에 그 몇 가지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지나가면 혹시 얘기를 못할지 모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근데도 장기가 더 어렵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장기가 자꾸 어렵게 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본 사례는 장기로 투자할 걸 단기로 투자하고 단기로 투자할 걸 장기로 투자해서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결국 단기로 투자할 것과 장기로 투자할 것을 가리는 거가 되면 그러면 양쪽 다 쉬워져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투자 자체를 다 쉽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래서 뭐 무조건 쉬워지는 방법은 아닌데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 더 나을까요? 단기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 장기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할 거는 단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할 거는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데 제가 예전부터 많이 느꼈는데 우리 주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추천 받기를 신흥국 추천을 정말 너무 강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오랫동안 신흥국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미국 추천을 받은 일이 드물어. 요즘 있잖아요. 요즘 동학개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해외 주식 굉장히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간대요. 이게 막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전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전에 해외 투자 안 했냐면 했어요. 근데 주로 어디냐면 중국, 인도, 베트남, 브릭스 딱 정확하게.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브릭스에 이렇게 꽂혔을까요? 증권사 사람들이, 은행 사람들이 추천해 주시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그걸 정했겠어요. 가면 그것만 추천했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결과 어떨 것 같으세요? 만족감이 높은 사람
뭔가 실패가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러니까 만족도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네. 결과도 그래요. 솔직히 네. 많이 물려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리 기다려봐도 반응이 안 와요. 예.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의 탓을 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선택은 안 했던 것 같다. 네. 우리가 만나던 창구는 대부분 신흥국 추천을 했다. 근데 저는 매번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제가 이 금융시장은 계절이 있다라고 그래서 사이클 얘기를 주로 네, 드리잖아요. 사이클을 아는 것 자체가 50% 성공이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흥국을 투자할 수 있는 계절은 한 계절 정도? 되게 적네요. 네, 4분의 1밖에 안 되고 네. 신흥국은 장기로 들고 있을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단기 투자할 걸 단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할 걸 장기 투자하는 면에서 보면 신흥국은 딱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도달했고 그 기준이 안 바뀌기 전까지만 들고 있어야 되고 네. 기준이 바뀌면 팔아서 뭔가 또 다른 자산 배분이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 안 가졌고 두 번째 그걸 할 수 없는 정도로 손실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장기 보유? 어쩔 수 없이 네, 이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조차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기간을 정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 그나마 좀 핸들링할 때 결과가 그쵸?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신흥국이 좀 오래 들고 있기 참 취약하다는 얘기를 좋을 때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데 그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4계절 중에 한 계절밖에 네. 없잖아요. 그럼 그때 보통 저희가 추천받는 기간인 것 같아요. 과거 1년 수익률 뭐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그렇구나 해서 들어갔는데 계절이 바뀌어버리니까 나는 이제 확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음 계절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 우선은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낸 이유는 개념을 갖자. 그러니까 짧게 가져갈 거, 길게 가져갈 거. 그럼 길게 가져갈 거의 조건은 뭐고, 짧게 가져갈 거의 조건은 뭐냐. 이런 개념들을 100%는 안 돼요. 근데 조금씩 가져가자는 거죠. 그 오늘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좀 생기시겠네요. 네네네. 뭔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기가 어떤 기준과 조건이 있으면 어때요? 남의 의견이 데이터가 그냥 치고 들어오지 못해요. 그쵸. 내가 그걸 거르거든요. 맞아요. 아닌데? 다른 증거도 있는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못 들어와 버리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방비예요. 그냥 들어와서 나한테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맞아요. 그렇게 된 것 중에 올바른 거면 좋죠. 근데 만약에 좀 왜곡됐거나 뭔가 남이 의도를 갖고 넣은 거면 이건 나한테 피해를 끼쳐요. 맞아요. 오랫동안 우리한테 그 제대로 된 게 못 들어오게 하는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맞지 않은 것들은 좀 밀어내고 맞는 것들로 채움으로 해서 아무거나 못 들어오도록 있어야 할 것들이 있도록 물론 꽉 채워지진 않았죠. 어떻게 한 번에 이걸 제대로 된 걸 다 채우겠어요. 그쵸. 하지만 오늘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하나는 밀어내고 하나는 넣는 정도. 그것만 해도 다음번에 그 부분에 관련된 게 들어올 때는 방어도 되고 선택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 제가 오늘부터 해서 2번이나 3번 정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럴듯한 이름을 달았어요. 뭐냐면 장기 여행.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아주 장기간 멀리 가는 여행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 자료를 한번 넘겨볼까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집콕이라는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24시간 집에 저희도 지금 보니까 집에 있는 여자분들의 그 스트레스가 말이 엄청나요. 그쵸? 애들하고 24시간 있으면 그런 말 하고 싶죠. 맞아요. 같이 있어봐. 이런 말 하고 싶죠. 저는 왜냐면 우리 애들 너무 얘들은 정말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좋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애프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도 계속 같이 있어봐. 그러니까요.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 얘기 중에도
홈디포 같은 인테리어 집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집을 뭔가 그런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네, 부각이 네. 많이 됐고요. 실제로 네. 많이 올랐고요. 네. 당연히 한국도 집에서 많이 지내보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소파가 지금 같은 그러니까 TV 딱 있고 그 앞에 소파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특히 이제 방마다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꼭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위치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이 침대 세웠다가 이제 잘 때만 내리는 그런 식을 필요로 하고. 네. 왜냐하면 3-4명이 24시간을 같이 있으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에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4인 30평대가 좁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좀 좁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가구주들이 저렇게 예, 고공행진을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거는 현명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저거는 어떤 거냐면 향후에 코로나가 2차 유행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더라도 네. 뭐 여전히 저런 트렌드들은 그죠? 네. 집에다 돈을 쓰는 부분들은 그리고 요번에 뭐 그 부동산 대책 있잖아요. 네. 그것도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네. 그것 때문에 가구주가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집을 살 수가 없게 만들고 이 집이 아. 거래가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재건축 들어가는 네, 거에 네, 대한 네. 문제거든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에이씨 지금 있는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고친대요. 아. 그리고 가구를 사고 2617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네, 건데 네. 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가구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예, 이렇게 시세가 좋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가구주가 한샘이고 네. 현대리바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봐서는 2배 정도 올랐다고. 여기는 이제 3개월 66%고 현대리바트는 3개월이 129% 올랐어요. 엄청난 수익률이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투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되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오른쪽의 차트들입니다. 네. 예,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요. 예, 한샘 보시면 단기적으로 3개월에는 거의 3-4개월 동안에는 200%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 한샘이 이런 것들 보면 네네 좋은 네. 투자였는데 조금만 4년만 딱 늘려도 네. 어때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고점이 아니라 저점 부분이죠. 예, 만약에 장기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간의 기별도 안 왔을걸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오른 거는. 네, 네, 네. 그죠? 네. 현대리바트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장기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 제가 자주 얘기 드릴 때 어떤 얘기 드리냐면은 반도체가 좋아서 저희가 반도체 투자해야 된다고 벌써 몇 달 그전 네. 코로나 동안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포트폴리오 얘기를 드릴 때 제가 반도체를 투자합시다 얘기를 드릴 때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예, 업종 ETF 같은 ETF 투자가 좋습니다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미국 반도체 지수까지 말씀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결과들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신성 ENG와 타이거 반도체 ETF를 보면 여기서 최고의 선택은 뭐였나요? 신성 ENG. 그렇죠. 네. 대박이잖아요. 왜냐면 네. 저게 지금 코로나 이전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또 그만큼을 더 올랐잖아요. 네, 네, 네. 그죠? 지금 네. 좀 내려왔다고 하지만은 네, 네, 네. 저게 대박이거든요. 네.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어때요? 그냥 미지그리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샀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많이 팔았을 수밖에 없었을걸요? 네. 저 정도 재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만 더 길게 4년만 보면 신성 ENG 어때요? 가운데거든요? 슬프네요. 슬픕니다. 정말 속상한 결과예요. 아까 여기만 봤을 때는 예, 엄청 대박이었죠. 네. 그죠? 그러나 4년만 봐도 네, 어때요? 여기서만 봐도.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저 신성 ENG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아주 단기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웃고 있긴 힘들겠죠. 네. 그죠? 그리고 골칫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장기 보유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삼성전자 보세요. 네. 그 미지그리한 삼성전자가 길게 봤을 때는 어때요? 쭉 결국은 우상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네. 마음고생을 한 부분을 보면 그때 다 마음고생을 했겠지만 네. 크게 마음고생을 할 정도로 깊이 파인 거는 지금 당장 봐도 3-4개밖에 안 보이고 네. 코로나까지 하면 한 4번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갖고 있기 마음 편한 건 삼성전자였겠죠. 네. 그죠? 그런데 결과도 사실은 우상향으로 웬만한 커브가 나오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추천드린 그 반도체 ETF도 그런 모습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네. 이제 ETF, 업종 ETF, 그러니까 섹터 ETF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이 반도체 업종이 빠르게 변화한다. 네. 뭐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뭐 그다음에 저희가 CPU냐, GPU냐, NPU냐, 뭐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하나를 찍어서 사는 것보다는 네. 반도체 업종 내 ETF들을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반도체 업종이 성장한다면 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ETF 사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다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은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만 네. 그냥만 보시자는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신생인재가 누가 뭐래도 대박이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 리바트나 그 다음에 한샘도 단기적으로는 아주 스마트한 선택이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제가 던진 이슈 장기 투자의 성공과 단기 투자의 성공은 다르다는 것 쪽에서는 동의가 네. 전적으로 되시겠죠. 네.